AI를 잘 쓰자가 아니라 AI를 쓰더라도 학습으로 보이게 만들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휴고와 AI입니다. 오늘은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학생들 부모님께 새학기 수학평가에서 AI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AI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많죠. AI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아이가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 발표의 큰 방향은 AI를 쓰지 마라가 아니라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관리하고 지도하자는 쪽에 가깝습니다. 교육부 발표를 요약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AI를 썼는지 안 썼는지보다 어떻게 썼는지를 보겠다. 교육부 보도자료를 보면 수행평가에서 AI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AI 활용 범위 설정, 과제별로 허용되는 AI의 역할과 범위를 정합니다.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어디까지 AI의 도움을 받았는지 명시하도록 합니다. 사전 교육 및 유의사항 안내, 올바른 사용법과 개인정보 보호를 교육합니다. 평가 설계 방향 재정립, 결과물뿐만 아니라 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합니다. 결국 평가는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아이가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쓰는지, 그리고 AI를 쓰는 동안 얼마나 고민하고 판단했는지. AI가 준 걸 그냥 붙이면 이거는 학습이 되냐 이겁니다. 하지만 질문을 다듬고 비교해보고 고쳐쓰고 자기 생각을 넣으면 그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AI를 제대로 이해하면 클릭 한 번에 끝난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 번 돌려보면서 왜 이렇게 나왔지? 이게 맞나? 이렇게 따져보게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실력이 되는 겁니다. AI를 잘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는 한 묶음입니다. AI를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시스템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학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입니다. 새학기 초반은 기준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첫 수행평가는 교사가 학생의 학습 태도와 과제 수행 방식을 파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때는 학생이 AI를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AI를 이해하고 있고 작업 방식이 논리적으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이게 초기에 확인되면 이후 과제에서도 교사는 해당 학생의 결과물을 신뢰 가능한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성과가 많이 좋더라도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 확인이 줄어들고 증명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기 내내 그 수준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준비된 학생은 결과가 좋아도 설명 가능한 과정이 함께 보여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듭니다. 학교 성적과 관계없이 과제 결과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메리트입니다. AI 시대에는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설명이 안 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정이 설명되면 성과가 지금 수준보다 과하게 좋아도 납득이 됩니다. 왜냐? AI니까. AI를 쓸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결과물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하면 학습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준비는 AI를 잘 쓰자가 아니라 AI를 쓰더라도 학습으로 보이게 만들자입니다. 이걸 바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토대가 되는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지침이 나오기 전이라도 지금 바로 준비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완성된 요리를 중심으로 평가를 했다면 이제는 요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도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때그때 메뉴가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주방을 준비해 두면 됩니다. 여기서 주방이란 AI를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지 않는지를 정해두고 자료를 정리해 놓고 작업 흐름을 갖춰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 환경과 습관이 잡혀 있으면 과제가 달라져도 과정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결과가 좋아져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 주방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은 복잡한 기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고
학생이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주방 준비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부 사항까지 다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크게 이 4가지만 먼저 정리해두면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4가지는 첫 번째, 주 AI 선택하기. 두 번째, 대화 기록 정리하기. 세 번째, 활용 기준 정하기. 네 번째, 이전 과제 아카이빙. 자, 첫 번째는 수행 평가를 할 때 주로 쓰는 AI를 선택하고 역할을 나눠두는 겁니다. AI는 최소 2개 이상 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이 나오기도 하고 서로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로 쓰는 AI를 하나 정해야 하는 이유는 평소 우리가 AI 쓸 때 뭐 잡담, 취미, 생활 질문 다 몰아서 하잖아요. 주 AI는 수행평가 전용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학기 내내 과제 흐름이 정리도 되고 아이들도 덜 헷갈립니다. 별도로 쓰는 AI가 있다면 비교나 보완, 검토, 검색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새학기 전에 대화 기록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AI에는 메모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기능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완전히 삭제하고 대화 기록도 모두 삭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왜 새학기 전에 해야 되냐? 챗GPT나 제미나이의 공식 문서에 보면 메모리는 서버에 30일 동안 저장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삭제해도 그게 즉시 반영되는 건 아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용 AI에서는 이전에 했던 대화 기록을 모두 정리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장된 메모리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능별 활용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챗GPT만 해도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 대화, 프로젝트, GPTs. 중요한 건 기능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 기준으로 무엇을 어디에 쓸지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매 과제마다 방식이 바뀌고 아이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기준이 있고 반복이 되면 그 반복 자체가 실력이 되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챗GPT UI를 보면 여기 프로젝트가 있고 채팅이 있고 임시 채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쓰고 내 채팅에서는 뭘 쓰고 임시 채팅은 왜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면 여기에 메모리 창이 가장 먼저 뜹니다. 그만큼 메모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로 쓰는 AI를 정하고 두 번째 메모리를 다 삭제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도 이 메모리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한 노력보다 더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외부에서 계속 오염 요인이 유입되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과제를 하면서 학생이 실행한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서 오염 요인이 들어와서 실제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꽤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메모리라는 부분을 빼고 이 과정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가에서 학생들이 AI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그 질문까지 제출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질문이라는 게 보통 얘기하는 프롬프트거든요. 근데 이건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미 프롬프트도 AI가 다 써주고 AI가 다 써주는 프롬프트를 너희가 직접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AI를 쓰지 말고 과제를 너희가 직접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AI를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전에 했던 과제를 PDF로 모아두라는 겁니다. AI를 사용하는데 가장 힘든 게 개인화입니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AI를 세팅하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출력을 자기 스타일로 만드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사용자의 이전 과제를 모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과제의 첨부 파일로 사용하면 개인화하기가 굉장히 손쉽고 편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AI를 금지하느냐 마느냐보다 AI를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흐름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딱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과제 전용 AI를 정하고 최소 2개 이상의 AI를 경험하게 하기. 자, 두 번째, 새학기 전에
대화 기록이나 메모리를 깔끔하게 정리해두기.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 어디에 쓸지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학생의 이전 과제를 PDF로 모아두세요. AI의 작업 흐름을 미리 준비하는 건 이렇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고 과정을 단계별로 거치는 훌륭한 주방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서 좋은 요리가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많은 학습 단계가 존재한다. 오늘 강의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시려면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수행평가 하면서 드리는 노력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AI를 이해하는 이해도가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다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확 튈 수 있거든요. 누구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성비가 되게 좋은 부분이니까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수행평가 작업 흐름은 협업하기가 좋은 주제거든요. 수행평가 데이터가 있으신 분들 또는 관심 있는 학원 관계자분들 메일 보내주세요. 그리고 강의 문의도 환영합니다.